안녕하세요. 세르비아 노비스에 살고 있는 레일라입니다. 차오시마 야삼 레일라 이치비무 너곰사도 으스르비. 네. 제가 드디어 세르비아로 돌아왔어요. 4개월 동안 한국에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고요. 중간에 우리 남편도 합류를 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즐겁게 보내다가 왔습니다.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홍콩도 다녀오고 또 한국의 서울 말고 또 안 가본 도시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한 달 휴가가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세르비아에서는 장기 휴가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세르비아어를 남편이 자막을 잘 체크를 해주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한 달 휴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우리 남편 휴가에 맞춰서 잠깐 쉬게 되었었네요. 세르비아로 이주하고 나서 2022년도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다녀온 거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특히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는 한국에 처음 가는 거라서 여러분께 한국의 생생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저로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한국은 특히 제 고향인 그 중에서도 서울은 정말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저도 이제 오랜만에 가면은 뭐가 바뀌었고 뭐가 또 새로워진 게 생겼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적응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낀 한국의 달라진 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는 한국 식당만 줄곧 가곤 했었는데, 가서 제일 먼저 놀란 게 식당 테이블마다 다 키오스크가 이렇게 쫙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식당 90% 이상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원이 와서 뭐 이거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세팅된 키오스크에다가 그 메뉴를 보고서 거기서 고르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바로 결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키오스크 말고 두 번째로 놀랐던 게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은 도입된 지가 몇 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는데 저만 외국 사람처럼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나중에 합류한 우리 신랑도 로봇이 서빙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른데요. 이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버스나 지하철, 이 대중교통에 공공 와이파이가 있더라고요. 지하철은 역마다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버스는 여러분 100% 심지어 마을버스까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이동하는 동안 다음의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새로 생긴 게 있더라고요. 신림선이라고. 제가 굳이 그걸 안 타도 되는데 궁금해서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항에 가면 우리가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가 좀 멀면 셔틀을 타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셔틀처럼 이렇게 약간 좁으면서 이렇게 짧은 신림선이 새로 생겨서 그것도 한번 타봤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못 가본 2년 사이에 저희 부모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그 이사간 지역이 그 신분당 선을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분당 선도 이제 타게 되었죠.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는데 우리 신랑이 보더니 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무인이더라고요. 무인이라고 우리 신랑이 보고서는 막 신기하다고 그러더니 막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페이스북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세르비아 친구들이 보고는 사이버펑크라고, 여러분 사이버펑크 게임 아세요? 그 게임이 시대 배경이 미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온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 갔으니 얼마나 밖에 돌아다니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7월 내내 비가 계속 내리더니 이제 그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8월부터는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1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했었고, 심지어 추석에는 보통 한국의 여름은 8월 15일을 이후로 꺾이는데 추석이 되어도 심지어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했었고요. 10월 말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세르비아로 이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갈 때도 반팔을 입고 갔었어요, 여러분. 20도를 웃도는 날씨가 항상 이어져서 정말 이 더위를 싸우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더위는 세르비아의 더위랑 좀 달라요. 세르비아는 온도가 높아도 습하지가 않아서 그늘만 가도 굉장히 시원한데 한국은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마치 사우나를 하고 나왔는데 옷을 다시 껴입은 느낌. 사우나를 하고 몸이 쫙 땀이 막 다 났는데 나와서 다시 옷을 껴입고 나간 그 느낌. 그 찝찝함, 그 기분 나쁨, 그 습함이 정말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도 밖에서는 절대 못 만나고 뭐 아이파크몰이라든가 아니면 뭐 코엑스몰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만 만나서 그 실내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학자가 앞으로 한국의 여름은 11월까지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듣고 넘겼었는데, 그런데 진짜 제가 10월에 말에 여기 세르비아에 와서 친구랑 다시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친구가 아직도 11월인데 덥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구나. 앞으로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놀라웠던 게 한국 사람들이 다 옷을 러프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뭐 러프한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심플한 옷들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원래 한국 사람들이 심플한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뭐 줄무늬라든가 이런 거조차도 아니고 그냥 민자 옷에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소매 여기까지 오는 그런 긴 옷들을 입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홍대나 강남 일대의 일부 뭐 젊은 층을 제외하고는 진짜 너무 심플하게만 딱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쇼핑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예쁜 옷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아직까지 쓰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마스크를 아직까지 쓰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좀 약간 감기가 걸렸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좀 써서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노비사드는 막상 오니까 뭐 센터에 그 러시아 바들이 조금 생긴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니콜라 테슬라 공항은 완전히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 새 공항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느낀 한국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의 지금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비디모스 슬레스 네들레 차오. 안녕.